태성쌤과 함께합니다. 태성쌤 2부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신종플루 당시에 또 쌤의 이야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셨는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동안 방송에서는 제가 채용팀 입장에서 취준생에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라떼는 이런 면접도 했었어. 이런 면접관도 있었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제로 저는 당신은 면접관 자격 없어. 제가 카리스마 있다. 진짜 몇 네. 번이나 면접장에서 외치고 싶었던 말을 태성쌤이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면접을 많이 봤거든요. 예. 대충 세하려 보니까 한 50군데 정도가 넘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봤네요. 네네. 네. 정말 또 한 곳을 여러 번 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특히나 전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이 이제 최악에 가깝겠죠? 제가 이제 인생에서 2번째로 면접을 본 회사였어요. 네. 지역에서 이제 진행된 면접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번째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최고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때 좀 지금 생각해도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이제 동네에서 받고 가서 굉장히 좀 약간 시대와는 좀 떨어진 그런 스타일을 하고 갔는데 당시에 이제 면접장에서 이제 방송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면접을 보시던 분이 근데 머리는 어디서 하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계신 면접장에 계시면 다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우, 되게 크크크 이렇게 막 웃으시는 너무 거예요. 상처다. 근데 네.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네. 얼마나 창피하고 되게 모멸감도 느끼고 되게 네. 수치심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고속버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납니다. 그러니까- 미정아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저희 어떤 외모 지적을 한다든지 네. 우는 거 아니죠? 눈물이 그런 걸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네. 상처로 남는 그런 기억들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지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술 잘 마시나? 오. 전 대학 때 기억인데 동아리를 진짜? 가입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 물어? 네,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그때 술 조금 했기 때문에 잘 마십니다 라고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입사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술을 진짜 매일 마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한 설문조사 저희가 좀 조사를 보니까 최악의 면접관 1위가 뭔지 아세요? 나와 있네요. 읽어주시죠. 나와 네. 있죠. 네. 바로 조세현 아나운서가 아마 느꼈을 그건데 비꼬고 무시하는 거만형이라는 맞아. 조사 결과가 네, 있습니다. 진짜 인신공격 금지입니다. 정말 정신 맞습니다.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네, 쌤, 그래서 채용 담당 출신이신 선생님께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류미정 아나운서가 그때는 술을 잘 마셨는데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니 갑자기 팩트 체크요? 팩트 체크요. 그죠? 네, 술을 좋아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 그냥 선배들이 주면 무조건 받아 먹었던 시절인 맞아, 것 맞아. 그럴 같아요. 시절이죠. 그래서 제가 잘 마신다고 착각을 했었고 예. 지금 이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술 잘 마시느냐라는 질문을 면접관들에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관들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면접관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잠깐 팁을 드릴게요. 네. 무조건 잘 마신다고 하세요. 어. 그리고 나서 입사해서 너 술 잘 마신다고 했지? 이리 와봐. 술 한번 먹어보자라고 하면은 그때는 잘 마셨는데 지금 간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하고서 안 마시면 돼요. 네. 무조건 그냥 잘 마신다고 하세요. 뭐 굳이 뭐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이렇게 술 마시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네요. 예, 쓸데없는 질문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면접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례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취준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화도 나고 그 면접관들을 교육시켰던 사람 입장에서 되게 창피하고 미안하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회사에서도 면접관을 굉장히 고심해서 선발을 하고 이런 면접 전에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즘 그 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에서는 이 교육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 선발 과정 자체도 매우 철저해요. 그래서 각 계열사의 부서에다가 면접관 후보자를 추천해라.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리고 옆에 인사고과 점수들을 펼쳐놓고 보고 인사고과가 좋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탈락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정 조율을 하죠. 언제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느냐라고 일정 조율. 실질적으로는 통보였지만 그래도 일정 조율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면접관으로서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엄청나게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시키는 내용은 일단 면접 방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되니 이렇게 대비해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면접관으로서 올 때 주의할 점 이것을 또 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어떻게 하고 오십시오. 네. 면접할 때 태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방법은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접관 실습을 합니다. 그분들끼리 면접관끼리 모여서 면접자, 면접관이 되어서 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또 잘 말을 해주는데 면접관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들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10가지를 골라가지고 면접 교육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헤일로 이펙트라 그래서 후광 효과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네. just like me라는 오류들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나하고 비슷하면 이 친구 점수를 좀 잘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이것은 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면접관님들, 이 면접이라는 이 타임은, 이 순간은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지원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 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말씀하셨던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저스트라임이라고 이제 나와 좀 비슷한 예. 어떤 면접자가 오면 예. 호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저도 예.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전 대학생 때 그 엑스포 봉사활동자를 네. 뽑으러 가는 볼런티어에 지원을 해서 갔어요. 꽤 좀 큰 규모였기 때문에 많이들 좀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 당시에 이렇게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면접관 이제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네. 이제 중심에서 보시는 분께서 이제 저희 지역 사투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제가 예. 사투리 모드로 온을 켜서 막 사투리로 진행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물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합격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냥 어렴풋이 저는 그 후에도 저의 예. 어떤 합격 비결을 그 당시에 내가 사투리였다. 사투리를 써서 뭔가 예쁨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되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제가 면접관 교육을 시킬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완벽히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럴 수밖에 알게 없을 것 같다는 모르게. 생각도 네. 들고 그럼 실제 교육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면접관으로 지정이 되고 오라고 하면 일단 싫어해요. 왜냐면 이런 항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무리한 요구를 하고 뒤에 꼭 붙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 준비 과정 중에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면접관 사례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 좀 항의를 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면접까지 이 면접 받느냐. 하는데 시간 뺏기 오.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냥 뽑아서 주면 내가 알아서 쓸게. 그냥 아이고. 우리 필요한 대로 내가 가르쳐서 쓰면 되지. 라떼는 그렇게 오. 다 했어. 그냥 다 뽑아서 주면 내가 다 교육시켜서 했어.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얘기하는 면접관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원서 상에 사진을 왜 뺍니까? 사진 좀 넣어주세요. 어허. 학교, 나이, 성별 이거 정보 왜 빼요? 이거 다 넣어주세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 때 다 넣어서 했는데 왜 굳이 이걸 빼려고 해? 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면접할 지원자 정보를 미리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공정성 때문에 미리 주지 않고 가능한 현장에서 당일 그 쉬는 시간 끝나면 그때 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엄청 받아요. 누가 누구에게 면접을 보러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알아서 뭔가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안 주거든요. 그랬더니 미리 좀 달라. 나 미리 좀 공부해서 이 친구들 공부해서 근데 공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라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끝까지 안 줬죠.
그래서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다 미리미리 줬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런 친구 제가 딱 기억 남는 상무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 면접 때마다 이거 반복해서 했던 얘기예요. 뭘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나 팀장? 어? 쉽게 해. 그냥 스카이 대학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추천해 주세요 하고서 걔를 보면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썼어. 근데 뭘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뽑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의 네. 안 좋은 예시를 오늘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채용팀을 괴롭히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죠? 내부 외부로 정말 많았어요. 네. 전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IBM 재직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협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요. 모 네. 협회. 네, 모 협회 회장님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회사 전화를 주셨는데 받았는데 그 시기가 IBM 서류 접수 마감 전날 오후 3시, 제가 기억도 해요. 오후 3시에 전화를 했어요. 네. 정말 바쁠 때거든요. 야.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동안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아들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자랑. 그 바쁜 네, 시간에요? 네. 아이고. 나는 지금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아들 자랑을 시작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실했고 공부도 잘해서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유, 훌륭한 아드님 두셨네요.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계속 아들 자랑하다가 근데 얘가 IBM을 들어가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공도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지원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집이 가까워서, 바로 앞에 매우 고가에 있었거든요. 그 단지가. 아니 집이 학교도 가까워서. 아니고 예. 직장을요? 예, 세상에. 집이 가까워서.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취업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죠. 내일까지 마감이니 이것을 준비해서 접수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접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아들 자랑하면서 좀 다른 경로로 입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은근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뒷문으로. 끝까지 네. 담백하게 입사 절차는 이렇고요. 채용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걸 계속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더 궁금하면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요. 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안 말려들고 덤덤히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전략 2번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은 얘 아빠가 말이야, 뭐 협회 회장인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그룹의 회장이었었거든요. 그 협회 회장인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네, 접수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슬쩍 짜증내면서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회사 전화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들 통해서 접수를 하십시오 라고 끝까지 얘기하고선 끊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네.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요. 난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오랜 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저를 괴롭혔었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이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기업으로 제가 이직을 했을 때 얘기인데 네. 저한테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팀장님.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갑 이되는 그 고객의 이사님 딸이 지원을 했는데 세상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 지금 중요한 계약건 큰 건이 걸려 있는데 이거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칼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정말 살려달라.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청탁을 원하는 그런 예. 분들의 전화 때문에 예. 몇 배는 더 힘들어지시는 거네요. 이게 채용이 시작되면 채용 원래 그 일, 그것만큼 그 이외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전화로 네. 받고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사실 저도. 면접만 진행해도 힘든데 그럼요. 이렇게 숫하게 온갖 억지들이 많이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면접관 교육을 할 때도 예.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잘 따르지 않나요? 어때요? 실제 반응은? 잘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항상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요. 면접관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시켰는데도 안 따라요. 대표적으로 일단 용모 또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면접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자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예.
아, 봤어. 세상에. 많이 봤어. 예. 예,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입이 됐네요. 네. 새끼고 이렇게 면접하는 인간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면접관이라고 안 불러요. 그런 사람들 인간. 세상에. 예. 그리고 이 자세 보셨어요? 아, 봤죠. 왜 안 받겠습니까? 예. 예. 여기 TV에서. 여기 플러스 맞아. 하품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품하는 거. 예. 세상에. 다리 꼬고 삐딱하게 이렇게 맞아요. 이런 사람. 그리고 그 집중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 핸드폰 답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많이 봤어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면접관의 정수리만 보다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맞아. 교육을 시켰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 통해서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투로 치면은 반말하는 사람. 아,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있죠. 응? 굉장히 흔해요. 지원자께서 맞아요. 왜 지원했나? 이런 말투.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날 먹은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면접관이 있습니다. 술 냄새 나는. 2m 밖에 있는데도 전날 마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근데 이 술 먹은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허벅지를 긁어? 허벅지 팍팍 긁으면서 한숨까지 쉬어. 숨 팍 내쉬면서 눈 개슴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확 긁으면서 면접해. 제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듣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면접을 하면 이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면접관 분들이. 근데 이제 귓속말을 하십니다. 아, 예, 제가 막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원고를 읽고 있으면 옆에 있는 귓속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귓속말을 듣는 분의 그 시선이 예. 위아래로 쭉 흐른 거예요, 저를. 와, 그런 최악이다, 느낌 최악. 아세요? 예. 저는 막 방송 원고를 읽고 있는데 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느껴본 적도 있는데 맞아요. 아니 실제로 좀 외모 때문에 어떤 뭐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죠? 있어요.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선 보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질하기 위해서 하는 외모에 대한 질문. 외모가 깐깐해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이거는 좀 마이너스의 그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외모만 보고 오히려 플러스를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IBM에 있었을 때 제 직원 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 처음에 금융권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 안 가고 우리 회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금융권 거기 우리 회사보다 IBM보다 훨씬 급여도 많이 주고 좋은데 왜 합격하고 안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직원이었었는데 은행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 쫙 인사를 했죠.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 질문도 안 했거든요, 면접관이. 근데 인사하고 나서 계속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 아, 굉장히 그러더니만 그렇네요. 합격을 시킨 거예요. 나 이런 회사 다닐 수 없다. 라고 하고 IBM에 온 겁니다. 예, 그런 친구가 있었고 반대로 제가 그 교육했던 학생 중에 남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저비용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지원했던 친구인데 한 번 수업을 좀 늦게 들어오겠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면접을 보러 간대요. 네. 그래서 면접 보러 갔다 와서 저한테 풀이 죽어가지고 선생님 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질문을 단 한 개도 못 받았대요. 발언을 한 번도 못했대요. 그래서 그럼 떨어지는 거겠네. 야 다른 데 준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있다가 선생님 저 붙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카메라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테스트 지나고 이렇게 다중 면접을 보고 예. 아직 최종 면접 전이었는데 질문을 단 하나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예. 다른 지원자들에게만 계속 질문하시고 저는 공통 질문 하나만 답을 예. 했는데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문제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면접관님들. 그러니까요. 뭐 합격했다고 슬플 이유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떨어졌다고 슬플 이유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데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실제로 뭐 면접 자체,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문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게 기업에서 쓰는 그 면접 기법 중에 하나가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놓고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가지고 이 학교 지원자도 서류 통과되나? 예, 이거 어디 있는 학교예요? 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회사를 지원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그러니까 압박 면접이긴 한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특히 압박 면접을 하고 나서는 끝날 때쯤에 반드시 풀어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고서 끝나서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질문에는 정말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한숨만 나오죠? 예. 예. 아니 자꾸 저도 예. 그런 적 있어요.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는, 예, 뭔가 뿌리째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 자, 이게 저희가 좀 라떼썰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주제 라떼썰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라떼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면접관분들도 계시죠. 있어요. 예.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면접관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왜냐하면 질문을 짧게 해요. 음. 질문을 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이야 문제야. 요즘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 응? 라떼는 말이야 상사가 업무 딱 주어지면은 죽도록 일했어. 며칠 집에 안 가고 그 일을 해냈단 말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으쓱하는 거죠. 나 임원이야. 네. 내가 성공했잖아. 봐봐,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이런 식의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그 학부모 회의 그걸 남자가 왜 가? 집안일은 우리가 왜 해? 나도 가정 있는 사람이야. 누구는 아빠 아니야? 뭐 누구는 엄마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야. 근데 나는 그렇게 일했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요즘 너무 약해. 요즘 군대 어디 갔다 왔나? 이런 얘기하면서 요즘 군대야? 그 캠핑 가는 거지. 응? 군대 내가 무슨 부대 몇 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군대 참 좋아졌어. 그게 군대야? 라떼는 말이야. 군대 가서 막 군대 얘기하면 또 화색이 돌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고 답을 오래 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답을 너무 길게 하는 라떼족 면접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 듣는데 분노 게이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팀장님 절대 그러시지 그럼요. 않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죠. 자네 진보인가 보수인가? 정치 네. 성향 묻거나 아니면 또 어느 지역 여성들 출신인가? 경력자 어. 지원을 했는데 애는 안 낳을 거지? 이런 예. 질문들 절대 안 됩니다. 뭐 아마 많은 경험, 정말 이제 그 사례 부자시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러지 맙시다 또는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의 면접관들한테 하는 조언입니다. 이거는 상호 면접입니다. 상호 면접. 지원자도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음 놓고 난 갑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하시면은 망하실 겁니다.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